지금부터 상당히 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입니다. 11월 30일에 저한테 올라왔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사고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자전거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 제 뒤에 요쪽에 올라온 거를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굵은 글씨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번 사고로 학생 부모님과 만나 뵙고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제가 섣부른 판단으로 학생과 부모님께 피해가 많아서 학생과 부모님께 피해가 많아서 정정방송 부탁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저까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학생과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방송 한번 해주셨는데 다시 방송 드려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한테 이틀 전에 정정방송을 요청하시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골목길인데요. 골목길에서요. 좌회전하고요. 좌회전해서 갑니다. 뒤에 자녀들이 타고 있고요. 엄마가 운전하시고 자녀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고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아이고 이런 자전거 중심을 잃고서 와서 중앙선까지 넘어서 부딪혔습니다. 자, 여기에 이분이 저한테 올리신 글을 그대로 저한테 올리셨던 글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글 올리신 게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6월 26일 날 오후 5시에 사고 났습니다. 전주에서요. 자전거와 차량의 사고입니다. 과실을 부탁합니다. 꼭 채택돼서 이런 사고에 대한 자전거 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무조건 차량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자전거 가족. 저희로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데요.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이에요. 제가 이런 사고를 어떻게 피하나요?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더라도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이 바로 6월 30일입니다. 불박차에 가족이 타고 계셨나요? 엄마, 아빠, 아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자전거에 타는 어린이 부모가 치료비 대달라고 하던가요? 보험사는 몇 대 몇 주장하나요? 사고 직후에 아이 부모에게 연락해서 보호자가 현장으로 왔나요? 사고 직후에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차량에는 와이프가 운전하고 애들 2명만 탑승했습니다. 사고 나서 바로 보험 접수는 해놨고요. 보험 담당자와 오늘 통화돼서 6월 26일 금요일인데 토, 일, 월요일 날 오늘 통화돼서 나 인정 과실을 인정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험 담당이 어린 부모님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부모님은 사고 나서 와이프한테 어린이 부모님은 사고 나서 와이프한테, 즉 불박차 운전자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린이는 치료하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어린이 쪽에서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쪽 대인 담당자죠. 대인 담당자 통화했습니다. 아이 부모님께 원본 영상 공유해도 되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이에요. 어젯밤 대인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상대편은 자전거 쪽이죠. 자전거 쪽에서 100대0 되면, 즉 자전거가 100%로 되면 자전거 100, 자동차 빵, 100대 빵이 되면 사고 처리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사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사고 처리 뭐예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생방송을 합니다. 6월 30일 날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방송 내용, 그것은 7월 5일인지 7월 6일인지 모르겠어요. 7월 5일인지 6일인지. 왜냐면은 유튜브는요, 미국 시간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7월 5일 날 올렸나, 7월 6일 날 올렸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그 내용 먼저 보시죠. 제가 올렸던 그 6월 30일 날 생방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짤방을 7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때 올렸어요. 그 내용을 같이 이거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 내렸습니다. 내린 건데 며칠 있다 하루 이틀 있다인가 며칠 있다 내렸어요. 바로 내렸어요. 바로 내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못 보시는데 제가 다시 파일을 찾았습니다. 보시죠. 자전거의 사고인데요. 보시죠. 어떤 사고일까요? 길이 넓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애기도 있네요. 자, 애기도 있고요. 자, 엄마, 아빠, 애기가 같이 가네요. 왜 끊어져? 이런. 다시요, 잠깐. 가네요. 예. 이거 뭐야? 네, 그때 영상 그대로입니다. 예. 아니, 아빠 운전하시고 엄마랑 애기랑 같이 셋이 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나는 멈췄는데 이거 생방송 했던 거 그대로 잘라 올린 겁니다. 편집한 것도 없어요. 거의 그대로 됐지? 그대로. 예, 괜찮아? 안에 탄 사람 괜찮아. 일단 나가서 애기를 봐야죠. 애 돌봐야죠. 저 초등학생. 이 사고 피할 수 있나요? 한 번만 더요. 자, 애기랑 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나는 멈췄어요. 제가 요 오디오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이유는 애기랑 얘기하느라고 앞으로 못 봤네 뭐 이런 소리 나올까봐. 자, 저런 상황에서 그리고 빵 했으면 멈출 수 있을까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운전자는 멈췄어요. 자전거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여기 아직까지 정지선까지 가기 전에 멈췄어요. 근데 자전거 비틀비틀하면서 브레이크를 못 잡고 달려왔어요. 애기랑 얘기하느라고 자전거를 늦게 본 걸까요? 아니면 빵 했으면 자전거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먼저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전거와 차량 사고입니다. 꼭 채택돼서 이런 사고에 대한 자전거 가족에게 인식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무조건 차량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자전거 가족. 자전거 타는 분들이요. 저희로서는 절대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였네요.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 6월 26일 날 있었던 사고입니다. 아이가 부러지고 그런 데는 없고 좀 멍만 들었겠죠. 경찰에는 아직 접수전이고요. 어린이 보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1번 불박차 잘못 없다. 2번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이고 이기에 약자 보호원칙 예, 자동차가 무조건 치료비와 지금 오디오 잘 나가고 있나요? 된다. 충분히 잘 들리나? 그러니까 약자 보호원칙에서 자동차에게 잘못 있다. 뒤로 들어보세요. 네, 오디오 잘 들려요? 일부 잘못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지금 컴퓨터에서 나오는 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 아빠가 운전하신 게 아니고요. 엄마가 운전하시고 네. 애들 둘이 타고 있었대요. 괜찮죠? 예. 애들 둘이 얘기구나. 그게요. 응? 애들도 있어. 애들들이 뭐라고 피났어? 뭐 그러면서 막 누가 이제 애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운전하면서 건성으로 애들 얘기하면 듣고요. 사고 나서 보험 접수는 바로 했고요. 보험사직한테 나는 잘못 인정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이 부모님은 와이프한테, 운전자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병원 갔습니다. 어린이는 치료받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상대 측에서 돈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 부모한테 우리 보험사 직원이 이 블랙박스 영상 보여줘도 될까요? 라고 해서 보여줘도 돼요 라고 했습니다. 상대편에서 100대 빵이면 사고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즉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편은 자동차가 자전거 들이받았으니까 치료비 당연히 해주고 다 해줘야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이 부모가 사고 난 후에 와이프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병원에 갔답니다. 어린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의 의견. 불박차 잘못 없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불박차 잘못 없다가 99%, 불박차 잘못 있다가 일부 잘못 있다가 1%. 뭘 잘못했나요?
불박차가 뭘 잘못했나요?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엄마는 그냥 권석을 얘기하고요. 애들하고요. 자, 여기서요. 여기서. 지금 뭐예요? 자, 여기서요. 여기서. 그리고 바로 멈춥니다. 네, 몇 미터 갔나요? 불박차 움직인 게 자전거가 보이면서 여기에서 자전거가 이때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는 요만큼 움직입니다. 요만큼. 한 2, 3m 되나요? 보세요. 네, 2, 3m 움직이는 자전거. 저 자전거 속도로 봐서 불박차가 빵 하면 저 차가 미리 빵 할 수 있나요? 미리 빵 하면은 자전거가 여기서요. 자, 저 속도로 오는데 브레이크는 어떻게 돼서 브레이크? 한번 크게 보죠. 손. 브레이크. 브레이크 못 잡네? 여기 브레이크잖아요, 요거요. 이쪽은. 제가 내려오는 속도 때문에 브레이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저렇게 쏜살같이 달려오면 저거 어떻게 피하나요? 빵과 무관하죠? 아니, 저 차가 저 달려오는 속도가요. 빵과 무관하게. 그리고 나는 멈췄는데 저 자전거 날 봤어요. 날 보고 여기서요. 이거 보세요. 왜 브레이크를 왜 안 접어? 브레이크는 뭐 마지막까지 보세요. 이거 보세요. 브레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요걸 안 잡고 손으로 차를 짚네요. 하나만 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하나도 없죠. 1도 없죠. 만일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민식이법으로 1번 유죄, 2번 무죄.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국민 배심원이라면 민식이법으로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경찰청에서 민식이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체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요새 체크가 좀 체크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엉터리로 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사고일 때도 경찰은 운전자에게 조금 더 조심했어야지 라면서 운전자의 잘못 있다는 그런 게 저한테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민식이법 유죄가 있습니다. 유죄가. 이야, 아까 잘못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스쿨즈는 유죄가 되는 건가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민식이법의 현실입니다.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린이랑 사고 나면 민식이법으로 유죄다? 5%. 이 5%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경찰 중에 이 5%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95% 무죄죠. 이거 당연히 무죄죠.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내 잘못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그 애랑 마주 잠깐요. 이거 당연히 무죄죠. 잠깐요. 제가 경찰, 이 5%에 해당되는 분들이 경찰분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 그랬는데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이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저런 사고일 때도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 빨리 합의하라. 이런 게 저한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5%에 해당되는 분들이 경찰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데 지금은 일부 계실 수도 있습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6월 30일 날 방송해서 7월 6일 날 올렸던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내 잘못이라는 것은 왜 하필이면 그 애랑 마주쳤느냐? 어쩌다 마주친 그 애 때문에 내가 피해자죠. 그런데 왜 내가 왜? 경찰은 이거 가해자라고 그럴 겁니다. 왜? 저 차대차 사고 아니야? 어린이는 13세 미만은 자전거 탔다는 적은 어린이야. 차대 사람이야. 차가 가해자야. 안전운전 불이행이야. 이런 식으로 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저건 차대차 사고로서 자전거 가해 차량이죠. 불박차 완전 100% 피해 차량이죠. 자동차 망가진 거, 저 자전거 어린이의 부모가 다 손해배상 해줘야죠. 이 사고
어린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대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1도 없습니다. 0.0001%도 없습니다. 빵,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전거가 저렇게 언덕에서 약간 좀 비탈진 데서 급하게 내려오면서 역주행으로 불박차를 미리 멈췄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제발 어린이들 자전거 탈 때 좀 조심 좀 시키세요. 요새 민식이법 위반으로 저한테 민식이법 관련해서 올라오는 영상 중에 차대 보행 조석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자전거예요. 자전거는 운동장에서 타야 돼요. 차 안 다니는 곳에서, 공원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올렸던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죠. 우선 이제 아빠가 저한테 올리신 건데 남편분이요. 아내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갔답니다. 그리고 또 100대 0 나오면은 사고 처리하겠답니다. 사고 처리는 경찰에 접수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경찰에 접수가 된다고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 결론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경우는 자동차의 잘못 하나도 0.001%도 없고요. 이것이 만약에 민식이법 해당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무죄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안전한 곳에 타야 됩니다. 차가 없는 곳에 타야 됩니다. 자녀들 교육 잘 지키십시다. 이렇게. 제가 저한테 올려진 걸 그대로 해서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가고서요. 저한테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7월 7일 날 올라왔네요. 5825회에 한문철TV 올리신 거요. 거기 자전거 타이의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면서 글이 올라왔어요. 7월 7일 날. 그러니까 저 영상이 7월 6일쯤 올라갔나 봐요. 네, 7월 6일. 6일인지 5일인지 모르겠어요. 7월 5일 날 올린 거 나오는데 그건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랑 시간이 하루 차이 나서요. 자, 어떻게 됐냐면요. 사고 났다는 소리 듣고 현장에 나가서 차주분 만났습니다. 운전자분 만났습니다. 아이가 막 피도 나고 해서요. 병원 접수할 수 있게 대인 접수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인 접수 번호 달래서 차주분에게 물었던 전화가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얘기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저는 치료비 합의금 일절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29일 날 차주분이 변호사 문의 후 대인 취소하셨다고 소송 생각하신다고. 이제 이건 보험사 직원한테 들은 얘기 같아요. 차주분이 변호사한테 상담하고 대인 접수 취소하셨다고, 소송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서 요거는 보험사 직원이 얘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인 접수 취소하면 경찰에 접수해서 경찰에서 접수가 돼야. 그래서요. 경찰 접수 요청하셔서 경찰에 접수하려다가 요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경찰에 접수하라는 거 보험사 직원이 대인 접수 취소했으니까 그런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에 접수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저 치료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험사 직원이 얘기한 것 같아요. 전체 맥락을 볼 때요. 그래서 경찰에 접수하려다가 경찰관께서 아이고 이거 아이가 중침한 건데요. 그러면 이거 불이익이 많이 남을 텐데 안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분한테 저는 뭐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 치료비 청구 안 하겠다. 그리고 차주분 편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라. 그래서 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들어있으니까 그 차 망가진 거 우리가 물어주겠다. 7월 6일 날 입구하신다고. 차고 치료. 그리고 7월 6일 날 입고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끝났어요. 이분은 그렇게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우선 합의금 요구한 것도 없고 처음에는 대인 접수만 해도 어떻게 사고 난 건지 모르니까 대인 접수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블랙박스 얘기하기를 블랙박스는 나중에 보겠다고. 예, 블랙박스는 나중에 또 지금 좀 급한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가 병원이래요. 그런데 그로부터 26일 날 사고인데 29일 날 운전자 쪽에서 불박차 쪽에서 보험 대인 접수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이 그걸 경찰에 접수해라. 그러면 경찰에 가서 물어봤더니까 아이고 이거는 자전거 잘못이다. 그래서 접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청구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일상배상 책임은 다 물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다 그렇게 처리가 됐대요. 차도 다 처리해주고. 그런데 지인이 한문철 TV 영상을 보고 전화를 줘서 그래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6월 30일 날 생방송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거 김가희 PD가 이거 짤방에서 올렸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저한테는 올라온 게 없네요.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사정은 몰랐죠. 이분이 올려주신 내용으로만 제가 방송했으니까요. 아이는 괜찮나요? 변호사님 파워는 오늘 지옥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모텔촌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다 압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위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요 동네 아이는 요 동네 사는 아이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여기서 5년 살았고요. 영상이 언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7월 6일 날 지인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 아이가 유튜브에 나왔다고. 많이 보던 곳이다 했는데 딱 저희 아이더라고요. 근데 댓글은 보지 말라고요. 예, 댓글 보면은 댓글은 댓글 뻔하죠. 뭘 잘했다고 거기서 안 좋은 소리하고 갔느냐, 또 사고 처리를 해, 그런 댓글 있었겠죠. 저는 댓글 안 봐서 모릅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많았을 겁니다. 밤 10시쯤에 전화 끊자마자 한문철 TV 봤습니다. 저와 아이는 세상에서 멀찌감치고 파렴치한 부모 아이가 되어 있더군요. 아이한테 말은 안 했는데요.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울면서 전화 옵니다. 집에 오자마자 유튜버 댓글을 모두 읽고 울며 전화했습니다. 아이를 달래고 마음을 추스려 아이가 다시 자전거를 끌고 나가더니 3분도 안 돼서 울면서 돌아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거기 근처 지났는데 너네 막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애가 들어와서 사고를 입었던 옷도 갖다 버리고 자전거도 못 타겠다고 그럽니다. 학교는 또 어떻게 하냐고 그럽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아이가 자전거 배운 지 일주일도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저는 우리 잘못 없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예, 자동차 잘못이라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요. 그때는 애가 피가 나서 일단 병원에 데려간 것밖에 없고요. 제가 쌍욕을 했다는데 저는 쌍욕한 적 없습니다. 저는 치료비나 합의금이나 뭐 하나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요. 그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그런데 교통사고는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줘야만 된다고 그래서 그게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 병원에서 그랬대요. 그 병원이 엉터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대인 접수본을 가지고 해야 접수된다고 해서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때 대인 접수 안 하고 병원 진료가 무척 힘들었던 것 때문에 대인 접수 해주세요라고 딱 한 번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대인 접수 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아이가 피도 나고 있었어요. 골목 꺾어지면 병원 응급실에서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차주분이 범퍼 옆쪽이 많이 부서졌다고 하셨고 제가 확인하고 블랙박스 있으냐 물었더니 보여줄까요? 그러길래 우리 애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얘 블랙박스는 뭐 어차피 줄 것도 아니실 것 같고요. 나중에 확인했다고 일단 아이부터 병원에 데려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대에서 대인 접수 번호와 상대 보험사를 물어서 차주분께 전화하고 네 감사합니다. 대인 접수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랍니다. 그리고 대화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쭉 6월 29일 월요일이죠. 보험사분이 보험사에서 애매하시다고 차주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도 거기 반박을 안 했어요. 예, 우리 아이가 자전거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골목을 꺾을 때 주차된 차에 가려서 차도 늦게 발견했고 내리막길인데다가 운전 미숙이 더해 사고 난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주말에 아는 변호사분께 물어보셨는데 과실이 없다 생각하시고 이 아는 변호사는 저 아닙니다. 저한테는 6월 29일 날 올라왔어요. 예, 월요일 날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예. 제가 주말에 아는 변호사분께 물어보셨는데 과실이 없다 생각하시고 대인 취소하시고 소송도 생각하신다고 보험사 직원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일 처리를 원만하게 하려면 차라리 경찰 접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셨어. 보험사 직원이. 제가 차 사고 난 적도 없어서 잘 모르지만 경찰을 부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랬어야 했냐고 제가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제가 접수해야 되는지 차주분이 해야 되는지 물으니까 보험사 직원이 저보고 하라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블랙박스 못 받고 그러면서 6월 29일 저한테 블랙박스 영상을 주더군요. 며칠 지난 사건이라 경찰서 방문해서 갔더니 담당자가 없어서 인적사항만 적어놓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도 보내드렸습니다. 경찰분이 보신 후 자동차 중앙선 지범이라서 저희가 과실이 큰데 왜 접수하려고 하냐 물으시길래 사고 처리 확인서가 있어야 그래야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제 차의 일상 배상 책임분으로 그 수리비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하려고 했다 했더니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 경찰에 접수 안 해더라도 일상생활 배상 지금 되는 거예요. 예, 보험사 직원들이 쓸데없는 얘기 한 겁니다. 아이 기록에 남고 불이익이 많이 남으니 다시 생각해보라 합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 상의한 후 보험사 직원은 다시 알아보니 없어도 된다길래 차주 보험사분께 접수 안 해도 배상된다고. 네. 차주 보상분께 접수 안 해도 배상된다고. 이건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치료비는 어차피 우리 값이 100%라서 대인 접수 하더라도 우리가 낼 거다. 또 차도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 배상된다 그러니까 자정 우리 쪽에 차주분이 편하신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7월 6일 날 우리 담당자가 예, 차주분께서 입고 잘 하셨고요. 렌트카드 쓰신다 하셨고 예,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다 처리됐다고 결과를 듣습니다. 그날 저녁 때 유튜브에 올라와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뭘 그리 막말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저한테 그러십니까? 저는 막말한 게 없습니다. 저는 요구한 거 하나도 없고요. 네, 잘못됐습니다. 경찰에 접수하려고 물어봤다가 보험사 직원이 접수하라고 그래서 대인 취소됐으니까, 그거 경찰에 접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알아보고 그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못 100% 인정하고 다 해줬습니다. 차 망가지고 다 우리 보험 다 해줬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얘기를 제가 확인하고 그러니까 7월 8일 날 질문자분께 엄마의 글을 대략적으로 전하고 5825번은 내려드리겠습니다. 저희 PD가 전화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났고요. 네, 계속되는 글입니다. 거의 5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요. 11월 28일 이 사건을 해서 극심한 피해를 봐서 결국 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예요. 전주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했어요. 결국은 차주 쪽에서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소송 가겠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불박차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해야만 진행될 것 같다. 왜? 대인 접수 취소하니까. 그런데 경찰분하고 통화한 다음에 아이가 잘못했는데 왜 접수하려고 그러느냐. 일상생활 배상책임부 차 수리비 처리하고 치료비도 우리가 알아서 하기로 보험사에 접수 안 하고 보험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어요. 예,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7월 6일 날 한문철TV 방송에 나가고 그리고 보배드림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7월 8일에 바로 내려드렸는데요. 그 후에 보배드림에 차주 쪽에서 그러니까 부인 운전하시고 남편이 글을 올리셨어요. 남편이 6월 26일 사고 날 당일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사고 났어요. 몇 시에 올렸는지 몰라요. 그날 보배드림에 과실이 있습니까? 묻는 게시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자전거 부모 아이를 욕하는 답글에 일일이 동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 게 올라오면은 자전거 100%네 잘못했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댓글이 많은데 거기에 또 대댓글 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타 지역에 있어서 불박차 운전자 남편분이세요. 제가 타 지역에 있어서 보지는 못하고 아주머니가 쌍욕을 했다는데 예, 그렇게 글을 올리셨대요. 거기에. 저는 누구한테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불박차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중에 중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 중학생 아들이 그때 아마 이 자전거 엄마가요. 자전거 어린이 엄마가 제3자랑 통화할 때 뭐라고 좀 싫은 소리 했나 봐요. 통화하면서 다른 사람도 욕을 했는데 그걸 엄마한테 중학생이 얘기했고 엄마는 아빠한테 얘기했고 근데 아빠는 자기 집 식구를 욕했다고 알아듣고 그날 댓글로 자전거 운전자 쌍욕을 했다라고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전화로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좀 싫은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도 욕이 나온다. 그 어린이의 부모가 이해가 안 된다. 아이고 미칠 뻔했다. 자전거 특공대인 것 같다. 뭐 이런 다수의 그런 댓글에 대한 다수 동조 댓글이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게시글과 방송을 퍼뜨렸습니다. 저 또한 차주분께 저는 불박차 쪽에 경찰 신고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었고요. 그쪽 보험사 직원이 하라고 그래서 알아만 본 거고요. 합의금도 치료비도 일절 요구한 적도 상대 측에게도 그리고 보험사에게도 요구한 적 있고 우리가 100%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양쪽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올라온 글 그대로요. 문제는 이겁니다. 포배드림에 모자이크 없이 블랙박스 영상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자이크 된 글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네이버 동호회 카페 블로그 등 다수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올린 거는 모자이크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옮겨가는 분들이 아마 모자이크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도 보험 접수해줬는데도 그런데도 뭐라고 그런다, 억울하다, 뭐 이런 글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요 글 내용이. 인스타에서도 보험 접수까지 해줬다. 우린 억울하다. 이런 글 또한 27만 이상이 봤습니다. 한문철 유튜브 방송 때도 안 좋은 소리 했다. 경찰 신고한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안 좋은 소리 했다네요. 네. 그렇게 얘기했고, 사고 처리하겠다. 이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뒷부분은 제가 얘기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한문철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27만까지 보셨대요. 또 모 신문사 뉴스에도 나와서 댓글 많은 뉴스 1위로 올랐대요. 소송 결과, 즉 형사고소 결과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하게 됐답니다. 명예훼손죄는 합의가 되면은 이제 처벌 안 하죠. 그래서 형사조정이 됐대요. 그 형사조정이 사과문, 보배드림에 사과문 올리고 그리고 한문철 TV에 정정방송 올려달라고 부탁해서 정정방송 나가게 해달라. 이게 조건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6월 30일 생방송에서 한 변호사님이 경찰에 접수되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고 끝까지 가신다 그랬으니까 저도 희망을 갖고 그 이후에 상황을 올립니다. 꼭 정정방송에 나가서 조금이나마 저희의 일상생활이 원상복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너무 힘든 시간을 겪으셨군요. 근데 정정방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옛날 거 또 생각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정정방송 해달라고 한쪽 말씀만 듣고서는 방송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 그 내용, 말씀하신 내용 토대로 다시 방송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양쪽의 의견을 가감없이 그대로 방송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일을 계기로 뭐 이랬다더라. 저도 상대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면은 그래서 그냥 블랙박스 영상만 보여드리고 자, 이거 과실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 얘기입니다. 한쪽 얘기에 의하면 전제로.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부분 가능한 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느끼게 되나요? 엄마도 아드님도 나쁜 기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그랬더니 불박 차주분도 정정방송 요청하실 거예요. 합의 조정에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오히려 그 방송을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다시 회자해서 방송해 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옛날 방송 없이 정정방송 나가면 그게 도대체 뭐야? 사람들이 두 방송의 연계점을 모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변인들이 잊을만 하면 물어오는 곳에 아이고 그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 사실이 아니에요? 얘기하기 참 답답해요. 차라리 전 방송과 지금 방송이 같이 나온다면 이렇게 된 거구나. 그 말이 맞구나 하면서 되돌아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빠른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전거 엄마께서 저한테 올려주신 글이에요. 그럼 전 기다려야 되죠. 이제 불박차 쪽에서 글이 올라올 때 기다려야 돼요. 한쪽 거 갖고서는 방송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분께 상대 측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그때 지난번에 내린 그 파일 찾아서 다시 확인해서 양쪽으로 연결해서 방송드리겠습니다. 아드님과 어머님의 실추된 명예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박차 쪽에서 올라온 글이 아까 그 글입니다. 아까 그 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사고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학생 부모님과 만나 뵙고 잘못된 상황에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섣부른 판단으로 학생과 부모님께서 피해가 많아서 정정방송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읽어드린 글이죠? 바쁘실 텐데 저까지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피해보신 학생과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방송까지 해주셨는데 다시 방송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정정방송을 요청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다 더 자세히 써주세요. 이미 한문철TV 방송이 내렸는데 그거 말고 저는 이때까지 보배드림에 대한 거 제가 이분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뭔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내용이었는지 어린이층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이 부모님은 현장에서 막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아이 부모님은 경찰서에 신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보험사 말만 듣고 글을 올려서 하지도 않은 말들이 아이 부모님께는 지인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즉 현장에서 막말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마치 현장에서 욕설하고 간 것처럼 글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대인 접수 취소 100대 0이라고? 알았어, 그럼 내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처리할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건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하루 시켰다는 건데 근데 제가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사고 처리한답니다. 그렇게 제가 전해 들은 것을 사고 처리한다는 걸로 그렇게 얘기한 거 그게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런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자전거 어린 층에서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양쪽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제가 객관적으로 방송 올리면 될까요? 네. 제가 모자이크 할 줄 몰라서 그냥 올려서 사고 당사자 얼굴이 노출됐습니다. 어디에? 보배드림에. 댓글에 보험사 이야기 듣고 댓글 올려서 아이와 부모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배드림 올린 건 내렸습니다. 자전거 측에서는 보배드림 사과문과 함께 그러면서요. 보배드림 사과문도 조금 올리셨는데 이분이요. 근데 그건 또 그냥 빼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오히려 보배드림 사과문도 저한테 같이 올리셨던데요. 그 부분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문철TV 방송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전 바로 내려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모자이크 확실하게 다 돼 있고요. 보배드림에 모자이크 안 한 거요. 그게 문제된 것 같아요. 6월 26일에 모자이크 안 한 거 올리셨고요. 6월 29일쯤에 모자이크 된 거 올리셨나요? 왜냐면 이분이 6월 29일쯤에 모자이크 할 줄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글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이크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데요. 누군가의 도움 받아서 모자이크 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즉 26, 27, 28, 29일까지 4일 동안 모자이크 안 되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된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모자이크 된 영상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29일 날 올린 글은 누가 모자이크 할 줄 아는 분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렸고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모자이크 할 줄 몰라서 부탁 좀 드리려고 올린 글입니다. 애궁 보배드리면은 모자이크 안 된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6월 26일 날 올리셨다가 언제 내리셨나요? 네, 변호사님. 모자이크 안 된 것만 올렸고요. 모자이크 된 건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잠깐 실수하신 것 때문에 서로가 많이 힘들어졌네요. 이번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기로 했나요? 그리고 보배드림에 올리셨던 거 언제 삭제하셨나요? 네, 합의건은 잘 처리됐습니다. 보배드림 8월 초쯤에 삭제했습니다. 그럼 한 달 이상 그대로 원본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가 얼굴 다 보여요. 눈, 코, 입, 헤어 다 보입니다. 방송 다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배드림에 올린 사과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과글 올립니다. 6월 26일 사고 영상입니다. 본문글은 삭제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서 아이 부모님이 현장에서 쌍욕을 했다고 단 댓글, 아이 어머님은 욕설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댓글로 비하한 점에 대해서 아이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전거 부모가 블랙박스를 못 봐서 그럴 겁니다 라는 댓글에 블랙박스 확인하셨다라고 한 것은, 근데 그것도 제가 댓글을 달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전거 부모의 잘못으로 몰고 갔습니다. 네. 자전거 부모님은 응급실에서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이 왔을 때 아이 CT 찍으러 다니고 입원 수속하고 병원 결과를 듣고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블랙박스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했던 상황. 예, 그런데 누군가 아유 블랙박스 안 봤으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라는 댓글에 대해서 블랙박스 확인했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거 그것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29일 월요일 아이 부모님은 보험사 첫 통화를 했고요. 30일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아이 병원비도 본인이 내겠다고 보험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일치가 돼요, 양쪽 얘기가. 우리가 잘못했다. 오케이. 그래, 차 다 고쳐주겠다. 치료비도 우리가 돈 내겠다.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줬지만은 접수만 하고 접수해서 바로 돈 내는 건 아니고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 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아이 부모님은 경찰 신고, 치료비, 합의금을 저 또한 보험사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월요일날 이야기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저녁 5시에 일어난 사고를 당일 글을 게시해서 자전거 부모를 비하하는 댓글에 일일이 동조하여 몰아간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궁금한 게, 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한 변호사, 너는 쏙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명예훼손 고소한 거 보배드림에 대한 그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방송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저는 그 모자이크를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추진행은 보배드림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진행했지만 수사관님은 허위사실로 하지 말고 그냥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는 왜냐하면 나머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내가 욕 안 했는데 욕했다. 그건 잘못 전해드린 거예요. 또 경찰에 접수하기로 했다. 그것도 보험사직원한테 내가 잘못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허위라고 보기가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냥 아이 얼굴 나온 거 왜 우리의 얼굴을 그대로 다 내밀었느냐. 그것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네, 그래서 수사관님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셔서 그 고소 대리인이 계셨나 봐요. 변호사님과 상의 후에 그렇게 진행했고요. 또 2차로 피해본 사실은 한문철TV, 포탈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모자이크 안 한 채로 영상 올린 거, 이걸 명예훼손을 인정한 거죠. 댓글에서는 인적사항이 특정된 게 없어요. 그 보배드림의 댓글도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는데 거기는 그 사람 이름도 없고요. 어디 사는 누구라는 것도 없고요. 누구네 아들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댓글 자체로는 명예훼손을 보기는 어려운데 모자이크 안 된 영상과 그것 때문에 댓글 앞에 전체적으로 결국 모자이크 안 된 그게 문제된 겁니다. 그것이 명예훼손이 인정된 거죠. 그랬더니 사실적 명예훼손을 인정했고요. 모자이크가 미흡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점. 모자이크 안 됐어요. 모자이크 안 한 거예요. 그 약간 좀 흐리게 보이는데 모자이크 한 게 아니라 원본이 약간 흐리는 건데 눈, 코, 입 다 보여요. 다른 데도 그대로 올라갔나 보다. 그지? 아까 보니까 약간 모자이크 한 것처럼 보이잖아. 모자이크 안 되게 원본이 그래, 원본. 예, 원본. 뭐 다른 데도 원본 저는 다른 분이 가져갈 때는 모자이크해서 가져간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모자이크 된 듯 하지만 모자이크 안 된 건데 원본이 약간 흐리지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변 특정 거주지 업소와 상권. 한문철TV에서는 그분이 저한테 중화산동 여관골목이라고 써서 올려주셨어요. 또 동네 거주하는 아이가 거의 없다는 점, 자전거 모자이크 안 되어서 금세 알아봤다는 점, 차주 또한 모자이크를 안 했다고 진술한 점. 지금 생각하는 게 여기까지네요. 주변 특정 거주지, 업소와 상권,
동네에 거주하는 아이가 없다는 점? 자전거 타는 어린이 얼굴이 모자이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특정이 되는 거고요. 얼굴 모자이크 확실하게 되면 특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동네 산에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전거는 자전거 아까 보니까 그게 특수한 뭐 이렇게 특별한 자전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어린이 얼굴 모자이크 안 된 걸로 있으면 그건 명예훼손이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변호사, 당신도 명예훼손 고소당할 뻔했는데, 그거 면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저는 그 어린이가 그 동네 사는 어린이라고도 몰랐고요. 하여튼 그 골목을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자이크 확실하고 누군가를 특정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것은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이런 쪽이 안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오늘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 얼굴 모자이크 안 된 걸로 해서 그게 명예훼손이에요. 그게 명예훼손이고 그 다음에는 명예훼손 된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승질 더 나게 하는 그러니까 정상에 관련된 거죠. 이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모자이크가 한문철 TV처럼 뚜렷하게 되었던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예. 근데 한문철은 대놓고 봐도 누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었겠지만 저는 여기 완전히 우윳빛으로 해놨었어요. 보배 드림에 올라온 건 눈, 코, 입, 헤어 제대로 가리지 않았고요. 원본이에요, 그게 원본. 그래서 주변이 보더라도 우리 아이인 거 알아서 전화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배 드림도 올려져 있고요. 보배 드림도 뭐 한 20몇만 명, 27, 8만 받고 또 한문철 TV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게 또 두 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그래서 연락이 온 것 같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자전거 타기를 거부하고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다행인 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는 날이 별로 없어서 참 이분이 저한테도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예, 그나마 그게 다행이네요. 근데 어릴 때는 자전거 타다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죠. 남의 가게 들이받기도 하죠. 남의 차 들이받기도 하죠. 그렇게 큽니다. 저도 어릴 때 자전거 탈 때 지나간 차랑 부딪혀갖고 그래서 되게 혼난 적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린 시절의 안 좋은 기억 지워질 겁니다. 제가 생방송했던 거 그대로 보여주고 엄마가 올리신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 그대로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형사 고소하신 건 보배드림에 사과문 게시하고 한문철 TV에 정정방송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된 건가요? 합의 내용이 이뤄지면 고소 취소하기로 하신 건가요? 형사조정 내용 중 보배드림 사과문과 한문철 TV 정정방송 요청해 주시면 보배드림에 사과문 올리고 한문철 TV에 정정방송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그러면 고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취소 안 하기로 했고요. 퍼진 게시물은 업체 시켜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네요. 이미 퍼진 거는. 차주분이 보이는 대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박차 그러니까 글 올리시던 분이요. 저한테 질문하셨던 그분도 어떻게 고소사건은 잘 정리됐습니까? 했더니 예,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양쪽에서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네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좀 불분명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댓글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이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왔답니다. 그걸 갔답니다. 그런 걸 누구한테 들은 얘기 전문이라고 그러죠. 전에서 들은 거. 그리고 보험사 직원한테 들은 얘기도 그러니까 중간에 보험사 직원이
대인 접수 취소했으니까 그러면 경찰에 접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인 치료해 줄 접수 그러면 경찰에 접수되면은 그럼 직접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절차를 알려준 건데 근데 알아보고 접수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보험사 직원은 경찰에 접수하겠답니다. 대인 접수 취소했으니까. 그게 꼬였습니다, 다. 그리고 6월 30일 이후로 저한테 그렇게 해서 자전거가 100%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거 차 망가진 거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또 추가 댓글을 올렸으면은 그럼 제가 그런가요? 그러면 저 짤방 안 하겠습니다. 짤방만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문제는요. 이게 어린이가 자전거 타다가 잘못하면 배우지도 얼마 안 돼 갖고 이제 자전거 서투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가 실수해서 그래서 아이 부모가 우리 차 망가진 거 다 해주고요. 그리고 치료비도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뭐가 문제?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런 사고 많이 나죠. 애들이 뒤뚱뒤뚱 하다 사고 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 누구한테 막 뭐라고 좀 한 거, 그거를 중학생 아들이 엄마한테 저 아줌마 욕했어. 엄마는 아빠한테 욕했어. 그러면 우리 와이프한테 욕했어? 자전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인접수 취소하겠다. 대인접수 취소한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이게 치료비 계속돼 줄 수 있습니다. 알아보고 자전거 잘못했는데 왜 접수 안 하냐? 네, 접수 안 할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해줄게요. 그랬으면 이게 제가 한문철TV에서 방송할 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갖다 바로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어야죠. 그랬으면 제가 방송을 안 했죠. 그 이후로 아무런 글도 없다가 거의 5달 만에 정정방송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오니 저도 좀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드라이하게 같이 판단 안 하고요. 이건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이거는 이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요? 몇 대 몇일까요?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차 없으면 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옆에 격가지들은 빼고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영상과 사진 올리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 그것을 보배드림에도 모자이크 된 것만 올렸으면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자이크의 중요성. 올릴 때는 누군가한테 올려서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의견입니까? 그럴 때 내 거는 마음대로 올려도 돼요. 내가 나온 거. 근데 다른 사람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물어볼 때는 모자이크 철저히 하십시오. 음성 있으면 음성 변조까지 철저히 하십시오. 이번 영상 어떡할까? 6월 30일 날 생방송 한 거 그건 그대로 놔두는 게 낫겠지? 그래 연결되잖아, 그지? 네. 예. 근데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라도 6월 30일 날 했던 거 생방송 남아있어요, 지금요. 예, 생방송 들어가면 요 내용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거 똑같은 거 남아있어요. 자막만 없고요. 그것도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비둘 테니까요. 그리고 원만히 잘 서로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 잘못 이해했던 거 형사 고소사건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형사 조정하면 양쪽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거기서 대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보배드림에 사과문을 올리셨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정정방송 요청하셨고요. 저는 양쪽에서 올라온 걸 그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대로. 저한테 올라온 글 띄어쓰기만 좀 했어요.
급하게 쓰시느라고 좀 이렇게 철자법 조금 급하게 쓰면 철자법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만 조금 손봤고요. 나머지는 올려온 글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모쪼록 초등학교 지금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간대요. 우리 엄마가 어린이는 자전거 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지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자전거 배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엄마가 욕설하지 않으셨고,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고, 엄마가 치료비나 합의금 요청하지도 않으셨고, 100% 자전거 잘못을 다 인정하시면서 치료비는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자동차 망가진 거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보험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으로 다 해주셨고, 엄마 잘못 없으시고요. 아들은 크면서는 한 번씩 자전거 타다 넘어지기도 뭔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고 장소가 전주시 완산구예요. 주변 분들 엄마 그런 분 아니셨어요. 욕설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억지 주장도 안 하셨고요. 부디 엄마와 아들의 가족의 명예가 이 정정방송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자이크 안 된 영상 외부에 올리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저한테는 괜찮아요. 왜? 저는 전부 다 비공개잖아요. 비공개고 제가 방송에 소개할 때는 제가 알아서 모자이크를 해서 올리잖아요. 이때 요 근처에 무슨 상호를 다 지을까 됐는데, 저는 그 아이가 거기 그 가게 중에 어디 하나에 거기 사는 애라는 건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럴 때 너무나 모자이크를 많이 하면 부해갖고요, 영상이 안 좋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어린이가 그 근처가 집이라는 걸 알았으면 아마 집도 다 모자이크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알아요. 아무리 모자이크 하더라도요, 그 주변이 그 동네 사시는 분들 알거든요. 그래서 모자이크가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것은 주변까지 다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얼굴 확실하게 특수한, 딱 보면 저 누군지 알아, 저 내 친구야. 옷도 무늬가 특이한 거 있으면은, 그리고 자전거에도 뭔가 뭐 깃발이 달렸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모자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러나 제3자는 알지 못하게 아무리 모자이크 해도요, 그 동네 사람들은, 가족들은 알죠. 모자이크 됐어도 우리 애는 그건 알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눈, 코, 귀, 입이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마음 아파지도 않고, 그리고 또 형사 고소로 이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욱 하는 말에 바로 욱 하고서 일단 저지르고 나면은 나중에 주저앉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지 못하고 댓글로 심한 댓글 쓰셨던 분들, 그분들도 그랬구나, 내가 한쪽 말만 듣고 그랬구나. 물론 그중엔 저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사고 자체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엄마와 중학교 들어가는 아들, 다시 이 사건 이전에 그 전으로 돌아가서 활기찬 모습 되찾으시고요. 그리고 나쁜 기억 빨리 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심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 얘 나쁜 얘기를 했다네요. 안 좋은 얘기 했다네요. 하고 안 좋은 얘기라고 그때 지난번에 뭐라 그랬지? 아까 내가 방송에서 했지. 얘 안 좋은 얘기라고 이제 바로 병원에 갔다네요. 그렇게 한 줄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100대 0이면 사고 처리하겠다네요. 얘 경찰이 지금 만나는 거죠. 근데 저도 참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진짜예요? 상대편에다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으면 녹음해놓고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아예 그냥 그런 얘기는. 근데 그게 또 빠지면 또 이상해요. 이분이요. 저한테 올리신 내용이 자전거랑 차량 사고입니다. 과실력 분고합니다. 꼭 채택이 돼서 이러한 사고에 대한 자전거 가족의 인식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무조건 차량 과실을 생각하는 자전거 가족. 저로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아유 참나. 근데 여기 댓글이 또 있네. 그 다음 댓글이 어젯밤 대인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상대편에서 100대 0 되면 그럼 100대 0 사고 처리가 그때 하시네요. 여기까지 내가 했지. 요삼씨 방송한 다음에 이렇게 됐네. 그래 그 이유 이게 자 보세요. 깜짝 놀랐네. 이분께서요 이렇게 6월 30일 날 어젯밤 대인 담당자 통화했습니다. 상대편이 100대 0 되면 사고 처리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러고서 6월 30일 방송 나간 다음에 방송 잘 봤습니다. 방송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대 0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 접수하신다고 하셔서 처리 결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게 끝이에요. 예, 여기까지가. 그러니 저는 그러고서 한 5달 있다가 이제 정정방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요,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들, 좀 그 다음에 좀 새로운 게 있으면 저한테 올려주시면은, 그럼 제가 거기에 맞게 할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요, 민식이법으로 예민할 때였습니다. 그 민식이법으로요, 진짜 날벼락인데도 경찰에서 자동 잘못이라고 막 몰아가고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잘 가는데 계단에서 뭐가 날라와요. 그런데도 민식이법 처벌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택도 안 된다. 계단에서 자전거 그냥 팍 계단에 자전거를 팍 타고 내려와요. 산악자전거 내려오지. 지나쳐 팍 때려요. 그래서 이건 날벼락이지 100대 0이지. 근데 나중에 뭐라냐면요. 경찰에 접수됐어요. 경찰에서 민식이법을 조사한대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영상 내려라. 영상 안 내리면 나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영상 내려달래요. 그거 말고도 민식이법 관련돼 갖고요. 분명히 100대 0인데 상대 측에서 너 영상 안 내리면 나 끝까지 갈 거야. 처벌받을까 봐 변호사님 영상 내려주세요. 여러 건 있었습니다. 요즘은 민식이법이 좀 잠잠해요.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따 6월 26일이었어요. 그때 민식이법 시작된 지 3달밖에 안 됐어요. 예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100대 0이지 이런 걸 민식이법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이게 당연히 100대 0 아닙니까?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이럴 때 100대 0이 아니고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그런 포인트에서 설명드렸는데 그냥 100대 0이다 아니다 그것만 문제됐으면 괜찮아요. 근데 욕하고 갔다. 그리고 경찰에 접수한다고 그런다. 그 두 가지.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된 거였죠.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사연이 있으면은 제가 또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고요.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하는 것도요. 요새는 제가 좀 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경찰한테 제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 보면 네 맞네 변호사님 그게 맞아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갔고 그래서 그런 걸 아예 그냥 빼고 예, 누가 뭐라 했다 카드라는 이제 카드라는 제가 앞으로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꼭 근데 필요할 때는 있어요. 이쪽이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보험사에서 몇 대면 얘기한다면 그건 괜찮죠. 경찰서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괜찮죠. 거기까지만. 그리고 왜 가해자라고 그러냐. 앞뒤 관계래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말고 조금 벗어나서 저한테 별의별 거 막 글이 올라와요. 그런 건 제가 툭툭 쳐내게 됐습니다. 오히려 제 방송하기 더 편해졌어요. 글은요. 글은 화살보다 날카롭습니다. 화살은 한번 발사되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맞추든가 아니면 헛방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고 나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기 전에 얼른 삭제하면 되죠. 카톡이나 문자요. 근데 내가 보내자마자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른 삭제했어. 나만 삭제됐죠. 상대편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글 쓸 때 비공개된 곳에는 올려도 되지만 공개된 곳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